안녕하세요. 남편과 화목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그런 제가 여기에 찾아온 건 바로 제 미친 형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예요. 물론 아주버님이 형님과 이혼 소송 중이니 형님이라 부를 날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요. 일단 어쩌다 저런 형님을 만나게 되었나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어쩌다 이 집안에 시집을 오게 되었는지도 말을 안 할 수는 없겠네요. 남편하고는 대학 CC였어요. 입학하자마자 서로 첫눈에 반했고 이후로 졸업할 때까지 동기들이 부러워할 만큼 예쁘게 연애했고요. 하지만 남편이랑 제가 서로 다른 나라로 유학을 가게 되면서 자연스레 멀어졌고 이후로는 친구들을 통해서 간간히 소식만 전해 듣게 되었죠. 그러다 동문회에서 우연히 재회하게 되었고 남편이 먼저 우리 그때 참 어렸다면서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남편하고 워낙 좋은 기억이 많았어서 그런지 그런 연락이 싫지 않대요. 그래서 다시 연락을 주고받다가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혼 이야기가 나온 건 저희가 연애한 지 2년째 돼가던 해였어요. 사실 양가에서는 이미 저희 둘이 연애한다는 걸 알고 계셨고 어쩌다 보니 왕래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먼저 뭐하러 시간을 끄냐며 서로 확신이 있으면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식을 올리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친정어머니가 안 계세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이후로 아버지께서 혼자 저를 키우셨죠. 다만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 보니 저랑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주시지는 못하셨어요. 그래서 금전적으로 어려움은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늘 외로움이랄까 그리움이랄까 그런 결핍이 있었네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님께서도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한테 마음을 많이 써주셨던 거고요.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아버지의 사업체는 제가 물려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친구들은 저희 어머님이 그런 것 때문에 잘해주시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해주더라고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희 어머님은 결혼 전보다 결혼 후에 저에게 더 잘해주셨어요. 이제 진짜 당신 딸이나 다름이 없다 하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런 제 결혼 생활에 먹구름이 드리워진 건 어이없게도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면서였어요. 정말이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 싶은데 일단 저희 아주버님은 성격이 좋게 말하면 유하고 안 좋게 말하면 물러터졌거든요. 하지만 아주버님 성격이 그런 걸 제가 뭐라고 할 건 아니었으니까 그저 옆에서 지켜보고 들려오는 이야기 들으면서 혀를 차는 정도였죠. 아무튼 그런 아주버님께서 결혼하겠다며 여자를 집에 데리고 왔다대요. 문제는 그 결혼 상대가 아주버님보다 나이도 6살이나 많고 직업도 변변찮았다는 거지만요. 아무리 사랑하는데 국경이 없고 직업에 귀천이 없다지만 저희 시부모님의 반대는 거셌습니다. 그 여자랑 결혼할 거면 연 끊자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주버님 성격은 그런 두 분에 맞설 만큼 강단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결국 시부모님의 반대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 여자한테 헤어지자고 했다더라고요. 하지만 두 사람이 헤어지고 그렇게 상황이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저희 시댁에 직접 찾아왔네요. 보기에도 불러온 배를 감싸 안고 말이죠. 이 일로 정말 시댁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원래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임신까지 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셨고 아주버님은 그럼 어떡하냐 그래도 내 핏줄은 내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 불쌍한 여자다 그러고 있고 저희 남편이 자기 형이지만 정말 미친 것 같다며 아주 절레절레 난색을 표하더라니까요. 하지만 이때도 저는 당연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견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제가 나설 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역시나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시부모님은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더는 반대를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다만 시부모님이 지들 멋대로 하는 결혼인 만큼 아무것도 못 해준다 하시더니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일로 아주버님하고 형님이 크게 다퉜다고 들었어요. 물론 저나 저희 남편이 나설 자리는 아니라서 그냥 어렵네 하고 말았지만요. 한편 아주버님이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의 생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와 같이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호텔 레스토랑에 예약을 하려던 참이었어요. 제가 시집 온 해에 어머님이 그러셨거든요. 집에서 말고 어디 분위기 좋은 데서 식사하고 싶으시다고요. 그리고 사실 어머님 성격이 집에 손님 오고 그러는 걸 안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 손님에는 아들 며느리도 포함이었습니다. 저희가 오면 옷도 신경 써서 입고 계셔야 하고 생리현상도 조심해야 하고 그런 게 불편하다 하시며 그냥 분위기 좋은 데 가서 다 같이 깔끔하게 한 끼 먹고 헤어지는 게 좋다 하셨죠. 그래서 시부모님 생신이나 가족 행사가 있는 날이면 늘 호텔이나 유명한 식당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형님한테도 했는데 형님이 고집을 부리대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그건 경우가 아니라면서 그리고는 기어이 직접 한상을 차려드려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형님은 그렇게 해드리시라 했어요. 저는 어차피 호텔 식대를 제가 낼 거니까 원래대로 호텔에서 모시겠다고요. 그런데 말도 안 된답니다. 당신이 윗사람이고 차려드리기로 정했으니 저는 자기 의견을 따라야 한대요. 그러면서 그게 윗사람에 대한 제 바른 자세라는데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했어요. 저는 찌개나 밑반찬처럼 간단한 음식은 할 수 있어도 시부모님 모실 만한 요리 실력은 없다. 그러자 형님은 마치 건수라도 잡았다 싶었는지 그러면 더더욱 배울 생각을 해야지 내뺄 생각만 하느냐면서 자기가 저희 집에 와서 저를 가르쳐 줄 테니 배우라대요. 그래서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러기로 했죠. 그런데 이게 웬걸. 막상 저희 집에 와서는 형님이 이 집은 누가 해줬냐, 이 살림은 누가 해줬냐. 솔직히 지나치다 싶을 만큼 사적인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딱히 숨길 일이라곤 생각을 못하고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했죠. 참고로 집은 양가에서 반반 부담해서 사주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반반이란 단어는 형님 귀에는 들리지가 않은 건지 해놓고 사는 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며 불편한 티를 내대요. 괜한 소리를 했나 싶은 게 얼마나 찜찜했는지 몰라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굳이 음식을 가르쳐주겠다고 없는 시간까지 비워놓게 만들더니 정작 가르쳐주고 간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놓고는 인터넷에 보면 다 잘 나와 있으니까 어머님 생신 당일날 저더러 갈비찜에 잡채에 이것저것 해오라나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시댁으로 바로 가면 안 되고 자기가 먼저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한답니다. 어머님 상에 올릴 만한 건지 아닌지 검사를 해야겠다나요? 그래서 결국 제가 고민 끝에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형님이 어머님 댁에서 생신을 축하드리자고 하는데 어머님은 알고 계신지 물었죠. 그리고는 제가 너무 요리도 못하고 하는데 형님이 이것저것 해오라고 하셔서 걱정이란 얘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대번에 왜 당신 의견도 묻지 않고 그런 계획을 세우느냐며 싫다고 하시대요. 그리고는 전처럼 호텔에서 먹자셔서 결국 그러기로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생신 당일 결국 전과 마찬가지로 호텔 레스토랑에서 모였습니다. 모두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형님만 안색이 좋지 않았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솔직히 좀 찜찜하긴 했어요. 하지만 제가 형님 기분을 맞춰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식사를 마치고 디저트를 기다리면서 어머님한테 생신 축하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준비했던 선물을 드렸습니다. 어머님이 예전에 제 핸드백 보고 너무 예쁘다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 같은 브랜드에서 좀 더 어른들이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걸로 샀거든요. 명품이니까 조금 비쌌고요. 하지만 제 기준에 무리 없는 선이었고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 산 거였으니 크게 문제될 건 없었어요. 무엇보다 어머님이 제 선물을 꺼내보시고는 너무 좋아하셔서 그것만으로도 소위 돈 쓴 보람이 있다 싶었죠. 그런데 그때 형님이 저더러 잠깐 나와보라는 거예요. 이 분위기, 이 타이밍에 싶었지만 당장 제가 안 간다고 하면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하고 형님을 따라 나갔습니다. 형님이 저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는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 따지더군요. 그래서 제가 뭐가 문제냐니까 자기가 그때 분명히 선물은 20만 원 안에서 살 거라고 했던 거 기억 안 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건 형님이 그러신다는 거였지 저랑은 상관없는 이야기 아니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님이 지금 자기 엿먹이는 거냐면서 자기가 20만 원짜리를 한다고 했으면 저도 그 정도 선으로 맞추는 게 기본 상식 아니냐고. 그런데 보란듯이 비싼 핸드백을 사서 내놓는 거 그거 지금 자기 가지고 노는 거 아니냐대요.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자격지심인가 싶은 게 황당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저는 형님을 곤란하게 만들 생각은 쥐꼬리만큼도 없었다 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계속해서 저더러 그 핸드백을 사온 저희가 뭐냐 따지더니
급기야는 동서 혼자 어머님한테 예쁨 받으면 좋냐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정말이지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그래서 제가 형님은 형님이 하고 싶은 만큼 하면 되는 거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거라고 그뿐이다 했습니다. 한편 자리로 돌아와 마저 디저트 먹고 그렇게 어머님 생신 축하 자리는 좋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아까 형수랑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생신 선물 좋은 거 해드렸다고 욕만 잔뜩 먹었다니까 남편이 어이없단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너무 신경 쓰지 말라대요. 그래서 신경 안 쓸 거야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자기한테 돈을 빌려서 산 것도 아니고 제 돈 주고 제가 좋아서 해드린 건데 왜 욕을 먹었나 싶은 게 생각할수록 열받고 짜증났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 다시 형님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는 한다는 소리가 앞으로는 뭘 하던지 간에 자기하고 상의하고 허락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래야 하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윗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나요? 그래서 윗사람을 따질 거면 어머님이 제일 어른이시니 앞으로는 상의를 해도 어머님하고 하고 허락을 구해도 어머님한테 구하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저더러 어머님이 좀 이뻐라 한다고 눈에 뵈는 게 없냐는데 이건 무슨 동네 양아치도 아니고 말본새하고는 정말 수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 좀 가려서 하시라고 아무리 형님이라고 해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는 저도 분이 안 풀려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생각 좀 정리해서 다음에 만났을 때 대놓고 하라고 그러고는 전화 끊어버렸네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정확히 3일 뒤였어요. 남편이 어쩐 일로 술에 잔뜩 취해서는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라도 있었냐니까 너무 속이 상하고 괴로워서 그런다더니 자기가 어머님한테 들은 말이 있는데 물어도 되겠냐대요? 그래서 뭔데 그러냐고 말해보라니까 형님이 어머님을 찾아가 제가 어머님 때문에 돈 나가는 게 한두 푼이 아니라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다고 맏며느리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드려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 뭐 그렇게 하소연을 했다더랍니다. 그리고 형님이 어머님더러 동서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다며 한마디로 저 생각해주는 척 생쇼를 하면서 어머님과 제 사이를 이간질을 한 거죠. 그리고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서운하고 속상하신 마음에 그걸 저희 남편한테 말씀하셨던 거고요. 진짜 이 일은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고 분통이 터집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날이 밝는 대로 어머님한테 가자 했어요. 그리고는 아주버님에게도 전화드려 형님하고 같이 시댁으로 오라고 했네요. 그렇게 이튿날 아침 10시부터 시댁에 온 식구가 모여 앉았는데 형님은 전에 없이 의기양양한 표정이었어요. 특히나 어머님이 저에게 전에 없이 냉랭하게 행동하시니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더군요. 그래서 다들 보는 앞에서 제가 어머님한테 대놓고 물었습니다. 형님이 제가 어머님 때문에 힘들다 그런 소리를 했냐고요. 그랬더니 형님 표정이 순식간에 달라졌어요. 설마 제가 대놓고 어머님한테 그렇게 물을 줄은 몰랐던 모양이대요. 그리고 어머님도 저를 놀란 얼굴로 보시더니 이내 그렇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당신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른다고 그간 부담스럽게 하려던 건 아닌데 제가 그렇게 느꼈다니 미안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엉엉 울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어머님 왜 제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시냐고 어떻게 저랑 알고 지내신 세월이 있는데 형님 말 몇 마디만 듣고 제 마음을 그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저희 형님이 저더러 어이없다며 어머님 앞에서 생쇼하지 말랍니다. 그래서 제가 왜 생쇼를 하겠냐고 되물었어요. 그리고는 형님이야말로 어머님하고 가깝게 지내고 싶으면 노력을 하던지 인품을 갖추던지 하지 왜 없는 말을 지어내서 사람 사이를 이간질을 하냐 따졌네요. 막말로 제가 설령 그런 생각을 했다 쳐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님한테 털어놓을 이유가 있겠냐면서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도 하긴 그렇다면서 제가 친구가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친하지도 않은 형수한테 왜 하소연을 하겠냐고. 그러자 아주버님도 이번만큼은 점점 상황 파악이 되었는지 형님더러 이게 무슨 소리냐며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형님이 왜 다들 자기한테만 뭐라고 하냐 하더니 급기야는 자기가 봐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대뜸 어머님이 제일 나쁘다는 거예요. 장남차남이 엄연히 다른데 매번 동서만 예뻐하시지 않으셨냐 그러시는 거 아니라면서 말이죠. 어머님도 어머님대로 황당한 얼굴이셨지만 저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솔직히 자기가 이 집에 시집와서 한 게 뭐가 있다고
어머님이 자기랑 나를 똑같이 대해주셔야 된다고 믿고 있는 건지 기도 안 차더라니까요. 그리고 그때 아주버님이 형님 뺨을 때렸습니다. 왜 화목한 집안 분위기를 흐트려 놓느냐면서 말이죠. 그리고 졸지의 분위기는 아주버님과 형님의 부부싸움으로 이어졌어요. 형님은 네가 뭔데 나를 때리냐면서 신고를 한 해 만에 난리가 났고, 조금도 미안해하는 기색 없는 형님한테 아주버님은 네가 그렇게 떳떳하냐 하더니 급기야는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동시에 내가 지훈이 내 새끼 아닌 거 정말 모를 줄 알았냐면서 말이죠. 이때는 저도 저지만 시부모님 두 분 다 기함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어쩐지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더라는 저희 남편 말과 함께 그때부터 정말 쑥대밭이 되어버렸네요. 알고 보니 아주버님은 자기 애가 아닌 줄 알면서도 자기가 책임지기로 마음먹은 이상 어떻게든 가슴속에 품고 살려고 했었답니다. 그런데 형님이 잘 지내는 다른 식구들한테 해코지를 하는 걸 보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으셨다네요. 저도 정말 이런 일을 제가 바로 곁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저희 아주버님만 불쌍하게 된 거죠 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아주버님네는 이혼 소송 중이고 뭐 그렇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살다 보니 정말 별일이 다 있네요. 참, 그리고 어머님은 저에게 몇 번이나 사과를 하셨어요. 최소한 저한테 사실 확인이라도 먼저 하셨어야 하는데 그때는 왠지 괘씸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소가리만 하셨다면서. 그리고 어쨌든 사람 관계라는 게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다 생각하고 저도 더는 어머님 원망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진짜 모녀들도 싸우고 화해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어머님하고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려고요.